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건 바른정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 건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참 진통 끝에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됐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절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여전히 내부적 반발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들과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용뿐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도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자는 분들이 몇 분쯤 되나요? 제가 보기엔 한 8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다만 각자 20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통합에 대한 명분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최초의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의 징계 마찬가지로 출당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또 홍준표 대표가 선언한 바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결정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친박 청산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 8분 정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밤샘 하시기로 했죠? 네, 일단은 8시에 모여서 그날은 최종 결정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 출당만 결정된 이 상황에서 바로 그냥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 이런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고 탈당하자는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분과 이런 식으로 나뉠 텐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속에서의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그 속에서 통합을 통해 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홍 대표한테 힘 실어주면 당내 친박 반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키는 그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소위 자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그 정도의 계기나 명분이 과연 국민들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변화된 상황 없이 그냥 흡수통합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오신환 의원은 제가 앞에 정리한 세 부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종국에는 보수가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기계적인 통합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국민들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그동안에 보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가 바른정당이 갖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훼손 없이 진정성 있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부 깨고 나가는 통합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까지가 된다 손치더라도 탈당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과거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여전히 친박이 득세하고 있을 때의 주장이었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의 징계만으로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탈바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적통으로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통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신환 의원은 자강판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자강을 네, 통해서 명분이 축적되고 뭐 계기가 된다면 보수 대통합에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 네. 네. 그것이 자강이라면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10명에서 12명 정도 다 임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12명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딱 뭐 일요일 날 밤샘 토론 해보셔야 알겠습니다만 당장 월요일이 됐건 주초에 몇 명이라도 탈당을 하면 네. 한 13일 지금 전당대회 예정돼 있는 것도 굉장히 기운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몇 명이라도 탈당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탈당이 결행이 되면 예. 굉장히 큰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전당대회가 뭐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 전당대회를 이대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의 문제는 또 탈당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는 예. 5일날의 의총을 통해서 예. 소위 지금 남지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을 전제로 한 예. 지금 전당대회 연기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전당대회 연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6명의 후보자들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예. 우리는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새 지도부가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좀 지금 탈당을 결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알겠습니다. 오늘 좀 토론회 과정에서 예. 6명의 후보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일요일 밤샘 토론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략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이서청원 최경환 표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예. 바른정당 탈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 윤태곤 실장은 압니까? 대략은 잡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예. 일단 친박계 반발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출당 문제하고 연동되고 그렇죠. 또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하고 다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이 또 엮여 있는 문제고요. 일단 저는 이제 박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출당에 대한 그 반발이 그렇게 거세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명분 문제로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건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또 크죠. 그렇죠. 예. 지금 보도대로라면은 밑에서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한 건데. 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동정론 말고는 명분이 없어요. 반발을 할 수 있는. 예. 물론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지만 오늘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나 아까 이종혁 최고위원의 발언도 보면은 그 명분은 박 전 대통령 떨어져야지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지켜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게 좀 먹히는 것이고 그럼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바른정당에서 이제 이른바 통합파들이 애초에는 이런저런 전제 조건들을 많이 내걸었습니다만은 예. 점점 줄였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이 출당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 반발이 거세지더라도 그걸 오히려 명분으로 삼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남경필 지사도 그런 말을 했는데 홍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이 있을수록 우리가 들어가서 힘을 보태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 예. 물론 이제 바른정당 내 지키는 분들도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숫자 싸움으로 볼 때는 그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거. 1월에 이제 경론이 있겠지만은 네. 붙잡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처리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그건 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예컨대 이 의원총회를 하면 3분의 2 이상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되든 안 되든 대세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큰 조건이 아니라? 그렇죠. 예. 물론 지금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빨리 들어가가지고 의총에 참석해가지고 숫자를 보태준다. 그 제명에 대한. 네, 근데 네.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건 또
상당히 무리수 아니겠습니까? 예, 홍준표 예. 대표 입장에서 더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리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날수록 박 전 대통령 출당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럼 친박계의 예봉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은 분열돼서 일부는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죠. 예. 예. 또 하나 우리 짚어볼 것은 나머지 정당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렇죠. 예컨대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바른정당이 그래도 좀 버텨줘야지. 뭐 이런저런 점에서 이제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금 바른정당이 당장 개입은 못하지만은 왜 얼마 전에 이제 공동정책 뭐 협의 이런 것도 발표를 한 것도 사실은 바른정당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정책 입법연대는 본격 가동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만약에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지라도 국민의당이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오늘 하나 재밌었던 것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예, 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테이블 꾸리자. 네. 자유한국당 빼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 이렇게 3개 그렇죠. 정당이 2+2+2 회의를 예, 하자.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지금 정기국회가 있는데 법안들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 애초에 약속했던 거 빨리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도 다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테이블이 바로 성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의 이제 구심력이 강해지는 데 대한 또 대당적인 흐름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부라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의원들이 들어가고 나면 자유한국당은 더 좀 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조금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보면은 원래 바른정당에 있다 들어간 한 12분, 13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조용해요. 예, 예. 뭐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출당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밖에서 들어가면은 안에서 이제 호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그 흐름에 힘을 실어주려고 할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괜찮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홍준표 대표의 지금 이제 뭐 정치적 스탠스라든지 이념적 방향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출당시켰다 뿐이지 아주 오른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렇죠. 바른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거리감이 잘 있단 안 말이죠. 맞죠. 네. 예.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려졌다. 오래전부터 윤 실장하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식으로 나뉠 텐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속에서의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그 속에서 통합을 통해 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예.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홍 대표한테 힘 실어주면 당내 친박 반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키는 예. 그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소위 자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예. 그 정도의 계기나 명분이 과연 국민들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변화된 상황 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용뿐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도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자는 분들이 몇 분쯤 되나요? 제가 보기엔 한 8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다만 그 각자 20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통합에 대한 명분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예. 조금씩 결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최초의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의 징계 마찬가지로 출당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예. 그것을 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건 바른정당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 건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참 진통 끝에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됐는데 평가해 주신다면?
예,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절연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근데 여전히 내부적 반발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들과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의 내홍은 좀 지와 선언한 바가 있는데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결정은 이루어졌지만 네. 나머지 친박 청산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한 8분 정도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일요일 날 그 의원총회를 뭐 밤샘 하시기로 했죠? 네, 일단은 뭐 8시에 모여서 그날은 최종 결정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예.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 박 전 대통령 출당만 결정된 이 상황에서 바로 그냥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자 이런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고 탈당하자는 분과 서청원 최경환까지 보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분과 뭐 이런 그냥 흡수통합하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게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오신환 의원은 제가 앞에 정리한 세 부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종국에는 보수가 진정성 있는 원칙 있는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단순히 기계적인 통합은 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예. 국민들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바른정당이 그동안에 보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가 바른정당이 갖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왔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훼손 없이 진정성 있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된다면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